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참사 관련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 정치권 모두가 공동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 제재 조항을 강화하고 채용 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북한이 돌연 2월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는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를 없애는 일에 업계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민들의 퇴역군인 기부 모금 관련 일베 회원 등이 날조 유포 중인 허위 사실을 조선일보 등의 수구 언론까지 나서서 확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및 음해 공작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북 공작금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송은정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라 국무회의가 있는 날인데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를 안 하시고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로 다 가야 됩니다. 장관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약간 약식으로 회의를 하고 다 국회로 가는 일정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10시까지 이제 국회에 가야 되다 보니까 회의도 굉장히 시간이 좀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에서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그러니까 지난해의 업무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우수한 부처 또 아니면은 조금 미흡한 부처 이렇게 해서 지금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하위 등급으로 미흡이 소방청, 해양경찰청, 통일부, 여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맞습니다. 정말 그냥 딱 느껴지죠? 이 명단만 쭉 이렇게 들어도 박근혜 정권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하위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부처들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5월, 그러니까 1월부터 연말까지였을 텐데 5월 이후에는 그래도 뭐 한꺼번에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부처가 한꺼번에 쇄신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래서 올해는 우수평가를 좀 받으시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평가 우수기관한테는요, 포상금도 주고, 그리고 업무 유공자라는 게 있나 봐요. 그 포상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올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그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전 부처 장차관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요.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아주 빡빡하게 토론, 뭐 보니까 대충 지금 곧 뭐 보도가 나오겠지만, 뭐 장하성 정책실장이 발제를 하고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전 부처가 사실 다 모인다 그러면은 그 인원수만 해도 뭐 나온 얘기 들으니까 뭐 50명 넘는 인원이다라고 하는데 그 인원수가 토론하려면 사실 5시간이 짧네요. 그죠? 긴 시간은 또 아니거든요. 또 이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안전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죠. 밀양 화재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뭐 좀 별로 좋진 않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화재와 관련해서 특히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뭐 밀양 화재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지금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곳이 국회잖아요.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화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금 부랴부랴 오늘 국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되는데 첫 법안으로 지금 소방법 지금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계류된 지가 언젠데. 그래놓고도 문제 생기면 무조건 정부만 탓하는, 청와대만 탓하는 참 한심한 야당 생각이 좀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치권 모두가 통감해야 된다 책임을 이런 이야기 또 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이제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좀 세워라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청와대에다가 화재 안전 대책 특별 TF를 구성을 하고 화재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된 법안들 입법을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되면 건물주들이 다양한 이제 또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어떤 경감 방안, 이것도 지금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화재 안전 대책을 이제 강제를 하게 되면 건물주들이 뭐 하다못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던가 하여튼 뭐 하면서 비용들이 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봐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안전 문제가 국가의 책임이라면 그런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된 논의된 내용들을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그 어떤 사회적 그 경제를 이야기할 때 협동조합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보조를 받고 기부를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좀 얻어다 쓰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의 정상적인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닌 보조금에 좀 연명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 굉장히 해자가 많이 됐던 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실패로 기결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마냥 계속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공공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 기업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떤 나름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투자금을 다시 또 이렇게 회수도 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는 뭐 그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비용을 무조건 그냥 지원해주는 뒤로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스로 그 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가자라는 이야기이네요.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수석부장관회의에서. 기존에 이제 하여튼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돈 한번 보조금 주고 나면 끝나버렸어요. 회수가 없었거든요. 요번에 하여튼 회수가 있었고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건 뭐 맨날 요즘 화재 보도나 하고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겨울철이고 거기다 지금 너무 좀 이례적일 정도로 맹추위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연일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이 상태니까 당연히 지금 화재가 나는 게 당연한데 매년 그렇게 났죠. 근데 매년 뭐 그랬는데도 올해는 유독 언론들이 이 화재를 엄청나게 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어제 자잘한 것까지 다 보도해요. 어제도 뭐 평택 통복시장에 화재가 있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소방서장, 의용 소방대원 등 뭐 좀 다치신 분들 경상자가 8명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언제부터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보도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 어떤 모든 범죄 사고 행위는 평균치라는 게 있고 1년 내내 벌어진 뭐 계절마다 조금 차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없던 화재가 갑자기 막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관련 기사를 계속 써요. 그러면 갑자기 또 범죄가 막 늘어난 것 같고 또 은행 강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관련 사건들을 막 찾아가지고 계속 그걸 또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언론의 하나의 기사 쓰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한테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 맞습니다.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이런 사고나 범죄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방해가 될 소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좀 부정적인 느낌, 뭔가 살기 좀 힘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 밀양 세종병원에 관련된 화재 관련돼서 지금 계속 수사 중이에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네.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불법 증축 이야기 이미 나오고 있죠. 증축, 개조.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밀양 쪽에서 경남이니까 여기 이 지역은 경남도민일보라는 아주 훌륭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네. 예. 경남도민일보가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열심히 있는데요. 취재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밀양 주민들은 세종병원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보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소방서 경찰 유착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나름 이 병원이 지역에서 유지잖아요. 네. 유지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지금 언론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난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참 가능성이 정치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긴 받았겠죠. 뭐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앞으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했으니까 아마 관련돼서 이것저것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밀양 이 세종병원 사건은요. 네. 경찰 수사 결과를 오히려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그래야 있을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여드렸던 경남도민일보의 그 내용을 보니까 관련한 공무원부터 소방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해갖고 올렸는데 세종병원 이사장과 지역 내 유착 관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래요. 이거 이상한 말이지만 곧 돌아가실 노인들을 유치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장례식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런 병원인데 네. 이 병원장이 워낙에 의사나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장례식을 했던 사람의 출신이다. 네. 이런 의사 이야기. 이런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병원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네. 장례 전문가래요. 장례.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지역에서 장례업자 활동을 하다가 밀양에 들어와서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든 거죠. 맞습니다. 요양병원, 고령의 그러니까요. 노인분들을 요양병원으로 유치를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네. 아유.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으로. 바로 그래서 장례식이 이 병원에서는 특히나 이제 많이 하루 있대요. 네. 한 2, 30건씩 네, 한 달에 2, 30건씩. 네. 원래는 한 두세 건만 치러지던 곳이었는데 이 장례업자였던 이 사람이 인수한 네. 이후에 2, 30건, 그러니까 10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수완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게 이제 뭔가 이제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역 유지들이나 여러 가지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여튼 요거는 조금 수사 내용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한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특별점검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어제 굉장히 이 뉴스가 핫했죠? 네. 예. 채용 비리 지금 어제 그 회의를 했는데 17개 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에 946개 기관 80%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예. 많습니다. 그래서 총 4,788개 지적사항이 적발이 됐다. 야.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죠. 네. 한 기관당 한 5개? 네. 그죠? 자, 이 가운데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 네. 해서 수사 의뢰된 게 109건입니다. 예? 109건이고, 네. 그 다음에 수사 의뢰까지는 안 가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징계나 문책을 해야 된다는 건이 255건. 네. 야, 어마합니다. 진짜 네. 그 수사받는 거는 이제 거의 범죄 수준이라는 건데, 범죄 수준인 게 109건이었다. 이런 이야기. 네, 109건이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190명입니다. 그래서 190명은 지금 그 수사 의뢰된 사람들은 즉시 지금 업무에서 배제되고, 네. 예, 검찰에 기소가 되면 네. 쉽게 해서 잘립니다. 예. 퇴출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 자르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일단은 업무는 배제하되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잘라버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있었고 또 수사 의료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이 8명이래요. 수사 대상이 109명 중에 8명. 그분들은 즉시 해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보자. 사표를 수리를 하면 안 되죠. 퇴직금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그 공무원들은 사표 수리를 하느냐 잘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퇴직금이 지금 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퇴출하겠다라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부정 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이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 이제 기소되면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예. 네. 자, 본인이 기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채용 합격자 중에 본인이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는 직접 범죄 행위를 하진 않았어. 근데 누군가의 범죄 행위 덕분에 취업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 취업 시켜준 사람이 기소가 되면 그렇게 취업된 사람도 퇴출하는 절차를 밟겠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나는 몰랐어. 아니, 상관이 없어요. 네. 세상에, 몰라도 원래 범죄는 다 성립되는 거고. 네. 아니, 몰랐어도 일단 거기에 그러면 채용되지 못할 사람이 채용된 거니까. 그렇죠. 네.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강원랜드 등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이미 감사나 조사 받았던 그 부분 공기관들도 지금 이 동일한 원칙 하에 내용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강원랜드는 어제 지금 얼핏 봤는데 한 200명이 퇴출된다는 거죠? 네네. 예. 뭐 거기는 거의 다가 부정 취업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뭐 네. 90%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됐었는데. 거기는 일단 강원랜드 이사장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권성동이 언제 불려갈지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이게 정말 증거 잡기가 아마 힘들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측은 저거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입증이 되어야 검찰 불러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하고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사실은 자유당에 몇 명 더 있었잖아요. 좀 이 사람들도 같이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제 관련해 갖고 이런 이제 문제들 소위 일종의 비리죠. 비리가 이제 발견된 그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명을 행자부에서 수사 의뢰가 발생된 기관 33개랍니다. 네. 명단을 쫙 공개했어요 또. 네. 그다음에 징계받는 기관도 네. 66개 공개를 합니다. 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의뢰를 발생시킨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강릉의료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뭐 대구시설공단 막 이런 여러 가지 공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세요. 나왔습니다. 제가 이 그 공공기관 취업 비리 터졌을 때 최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싹 뒤져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실제로 지금 징계 대상 수사 의뢰 발생된 기관들 보면 네. 전부 자유한국당이 거의 한 30년 동안 지배했던 지역들이에요. 조금 더 많죠, 그쪽이. 예. 네. 강원도 쪽,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예, 경남, 대구. 네, 그쪽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여간 속 시원하게 이번에 네. 털 때 아주 다 털고 갔으면 예, 다 좋겠다. 털어야 돼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도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은, 북한 김정은이, 정말 짜증나게 해요. 네. 네. 진짜. 아유, 진짜. 근데 이유가 뭐 남한 언론 그죠? 남한 네. 언론에서 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철딱선이 없는 애새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언론들이 이제 아마 그 열병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2월 8일 열병식.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우리 마치 국군의 날처럼 이제 그런 행사를 네.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마치 이제 도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리 언론들이 부풀려 쓰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대 국가가 일종의 약속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저번에도 그 현송월 그 단장을 비롯한 예술단 뭐 보내니 안 보내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나라가 이 의사 결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갖다 뒤진다? 채통머리도 없고 딱 자유당 하는 뜻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자유당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그냥 막말하고. 자유당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조선 노동당하고 경쟁시키면 진짜 볼만할 텐데. 네. 정말. 아니 진짜 종북 빨갱이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저는 빨갱이들로 생각합니다. 뭐 빨갱이 단어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예. 저는 그냥 현존하는 단어 그냥 씁니다. 쟤들이 계속 쓰니까. 근데 종북 빨갱이는 자유한국당이 종북 빨갱이다. 조선일보 보세요. 조중동 보세요. 맨날 북한 소식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러니까요. 북한의 그 대남 적화 전술, 적화 전략, 통일 전선 전술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 사이비 보수 언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국가범퍼로 싹 다 쳐놔야 돼.
빨갱이들 다 잡아 족쳐야지. 맞습니다. 하여간 너무 참 답답한 네. 이 북한. 어쨌든 정부에서 그래서 상호 합의 사항이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유감스럽다 이러면서 짜증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철딱선이 없네를. 그러니까요. 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성인이 애랑 같이 애 새끼 펼 수도 없고 진짜. 펼 수도 없고 진짜 좀 답답한데요. 이 악플러들도 되게 웃겼습니다. 우리 합동 공연 한다니까 그때 뭐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댓글로. 네. 그러더니 또 이번엔 또 안 온다니까 또 안 온다고 난리예요. 네. 뭐 어쩌라고. 아이고 니네 소원대로 안 한다는데 어쩌라 그런지 모르겠고 언론들은 또 자기네 때문에 한국 언론 때문에 안 온다니까 또 그게 또 좀 빈정이 상하나 봐요. 고가운가 봐요. 연합뉴스에서도 뭐 관련 기사에서 남측 언론 탓을 했지만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썼어요. 싶겠지. 본인 탓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뭐. 그런 얘기 그래, 뭐. 있었고 이 밖에도 이제 관련한 기사들 제목들이 좀 웃겼어요. 좀 꼴서 나온 기사들. 금강산 남북 문화행사 돌연 취소. 남한 길들이기 속내. 국민일보 조성원 기자. 남한 길들이기. 우리나라가 이 길들임을 받는 거를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일관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프레임인데요. 네. 굴욕 외교, 홀대론, 네, 이 프레임의 연장선입니다. 맞습니다. 예? 남한 길들이기 딱 하면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굴욕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굴욕 프레임, 홀대 프레임이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떠들면 그게 내부 총질한 놈이고 그 내부 총질한 놈은 목을 베어버려야 돼. 네, 그거는 농담입니다. 네, 농담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진짜 그런다는 게 삼국지식으로 아닙니다. 아니 걔네들이 네. 삼국지식 정치 소설 잘 쓰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네. 내가 삼국지식으로 비유를 해준 거예요. 제갈공명이 마속 목 베어버렸잖아. 네. 읍참마속. 네. 예.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따라 표현이 참, 네. 걸쭉하십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언론들 때문에 짜증나서 북한이 땡깡 쓰는 건데, 일종의 반성이 없는 언론들 얘기를 좀 했고요. 정부의 이중고죠. 북한은 저러고 있고, 언론은 또 이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올림픽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해외 정상 방한 소식이 있었는데, 네. 명단 보니까요, 뭐, 화려합니다. 마이크 펜스, 우리 미국 부통령, 아베 총리, 뭐, 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그 외에도 독일,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폴란드, 뭐 덴마크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네. 열흘 남았습니다. 네, 언론들이 제발 좀 자중하고 이제 좀 성공을 좀 바래주기를. 예,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방송에서는 드디어 이제 평창 분위기가 네. 평창 올림픽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안 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방송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올림픽 흥행 안 되면 방송사 적자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방송사에서 올림픽 중계권료를 중계권도 다 있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방송 틀면서 네. 광고 유치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 흥행 안 되면 지들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은 지금 하여튼 올림픽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가야죠. 예. 네, 이제 열흘 남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사실 우리 올림픽 이거 생각해보면 역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생각해보면 진짜 딱 열흘 남았거든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것도 사실 별로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떠들잖아요, 계속. 네. 근데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미 뭐 월드컵 같은 경우도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기를 다 치른 것 같은 그 정도로 광고부터 해서 굉장했는데 와, 올해는 진짜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긴 생각해 합니다. 보세요.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 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 언론이 아마 올림픽으로 이미 1월 내내 도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화제- 박근혜는 화장하고 옷 입고 네. 싸돌싸돌 하면서 싸돌. 네, 네. 그러겠죠. 화제가 났어도 그 화제 뉴스를 올림픽 뉴스로 덮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단신 언론들이죠. 처리했을 거야 아마. 맞습니다. 아유, 참. 하지만 언론, 이제 정신 언제 차릴지 모르겠고요. 다음 소식은 우리 이낙연 총리 가짜 뉴스에 대한 전쟁 선포를 또 우리 총리께서도 하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네. 여기 이제 방송통신. 특별히 당부를 하겠다 하면서 가짜 뉴스를 없애는 일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무 보고에서 이제 관련한 문체부라든가 방통이라든가 관련한 이제 부처들이 와 있었던 건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짜 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함으로 사회의 공적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네. 일베류 이야기를 그냥 기사로 쓰는 이 행태, 찌라시를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 한창 할 때 찌라시는 그냥 읽고 치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찌라시를 기사로 쓰는 수준이 돼버리면 가짜 뉴스 생산지가 대한민국 언론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자제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 심각하죠. 조선일보 참. 그 세상에 우리나라 그 1등이라는 조선일보. 네. 네. 조선 찌라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다 또 강력하게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시원합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조만간 검찰, 경찰, 국정원 네. 등의 합동 대책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면 가짜 뉴스 전담해서 처리하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그나마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어제 네. 가짜 뉴스 211건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모아서 지금 고소를 한꺼번에 지금 한 거고 맞습니다. 또 추가로 계속 모아가지고 또 고소미 계속 먹일 거예요. 네. 가짜뉴스 TF가 아예 있는 거죠. 당 네. 차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법당국까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가짜뉴스 범람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은 분기점은 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전쟁을 계속 펼쳐나가야 된다. 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하시면서 방송 분야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어요. 방송일가 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방송 언론인들,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다시 복귀한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내부 진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이런 칼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참 인사 문제가 걸려 있으면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승호 MBC 사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또 묻는 그런 아주 엄정하신 그런 멘트들을 해가지고 우리의 공분을 샀는데 네. 최승호 사장 지금 MBC 인적 청산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네. 왜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잘라낼 때도 모든 절차를 다 갖춰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한번 또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근데 이 가짜뉴스의 산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유한국당 아닌가 싶은데. 일배당이죠, 일배당. 네, 자유일배당이에요, 정말. 근데 홍준표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또 허위사실 떠들고 다녔었잖아요. 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지금 사법당국까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에 전남지사를 했던 이낙연한테 책임을 물었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번 밀양 화재를. 저딴 헛소리를 하고 있었죠. 팩트도 아닌 얘기를. 이낙연 총리는 그 세월호 참사가 있던 당시에 아니었죠. 네, 전남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당시 전남지사 후보였습니다. 경선 후보였습니다. 그것도 경선 후보인 상태였고 그 해에 7월에 취임을 했지요. 전남지사로. 그래서 4월에는 아니었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떠들고 다니는 저기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가짜뉴스죠, 저거. 저런 거 다 처벌을 해야 돼. 맞습니다. 저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정치인, 그것도 야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무조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뭐 여론 그 왜곡 관련해서 우리 네이버 조작 검증하려는 우리 시민들의 지금 다양한 이제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도가 있는데 트위터리언 조근님이라는 분은 댓글 수집해서 분석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또 테스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 이거 봤는데 저 기술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리트윗은 했어요, 저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분이 댓글 방어를 하시면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 이상한 아이디들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저렇게 기록하시면서 혹시 자기가 도움될 거 있느냐 이렇게 다셨는데 저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렇게 빽빽하게 메모하신 저 아이디가 추천이 많이 달리는 아이디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아이디 지금 얼핏 지금 봐도 전부 알파벳 숫자 조합. 그죠? 우리 맞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그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계로 조합하는. 기계로 조합한 거. 그러니까 한결같이 아이디가 조합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 만드는 그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이상한. 우리 왜 댓글방어 막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뭐 기계가 그러니까 보시냐 아니냐 물어보면서 뭐 그 문자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영문하고 숫자하고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그 아이디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네이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이버 페이 탈퇴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지금 광고 차단 캠페인도 또 시작을 했어요. 자, 이 광고 차단 캠페인은 이건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네이버의 주 수익원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언론사들이 네이버의 노예가 된 이유도 저 광고, 인터넷 광고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광고를 싹 차단시키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광고를 안 보게 되면은 그게 어쨌든 그게 한 사람만 몇 사람은 움직여도 별 효과가 없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똑같은 쇼핑도 예를 들어서 다음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들어오게 된 링크한 경로를 보고 사실은 그게 광고가 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쇼핑몰에 들어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근데 요즘 또 좀 재밌는 게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제가 보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만 달려 있었고 사실 다음은 그래도 한 80, 90% 이상은 좀 클린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한 이틀 전부터 다음도 지금 갑자기 흙탕물이 지금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뭔가 그 네이버에만 집중하면은 안 된다는 걸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도 뭔가 작전 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물타기. 물타기인데 지금 댓글 작전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진짜 이건 오직 지방선거 하나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뛰고 있는 집단이 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핵심적인 거는 저쪽 집단 중에 돈 받고 움직이는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범죄니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돈 받고 어떤 집단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을 해야 돼요. 돈 받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돈이랑 관계없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약에 조작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 포털의 주인들이 당연히 걸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기계 돌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경찰에다가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지금 분당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이 너무 잘 알겠지만 분당 경찰서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없습니다. 뭐 디가우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이 문제 댓글 여론 조작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는 서울 본청이라든지 서울 경기 남부청 같은 데서 큰 청에서 해야 돼요. 그쪽에서 빨리 사건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단순히 수사 의뢰 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지 수사하십시오. 기획수사에서 네이버 압수수색하고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네이버는 범죄 공모자 혹은 방조자로 의혹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그래서 그 증거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죠? 기획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지금 제공을 해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걸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네이버 본사 들이쳐야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힘듭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들 고생하고 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TV조선 정말 황당한 보도했지요? 자, 광고비 횡령 논란입니다. 생일축하 광고비. 자, 일단 광고비가 아니죠. 광고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는 1월 15일부터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문제가 있는 보도였는데 일단 광고비 횡령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광고비가 아니라는 얘기는 뉴비씨 홈페이지에 와봐도 혹은 이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 그 뉴스 신세계의 방송 잠깐만 봐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확인을 일부러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광고를 낸 문 대통령 지지자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거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 잘못됐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자, 광고를 낸 사람은 누굽니까? 오소리 해퍼님이죠? 문 대통령 지지자와 연락한 청와대 관계자, 우리 누구랑 연락한 건가요, 이거? 자, 우리 이거 연락한 게 우리 정치신세계 멤버입니다. 그렇죠. 정치신세계와 청와대 행정관과 연락을 했어요. 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해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남훈 님이. 윤가피. 윤가피 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 얘기가 언뜻 나온 겁니다. 우리 그냥 문제없이 그냥 그 좋은 이벤트 하려고 그 비용을 기부하려고 모으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이게 광고를 낸 문 대통령 지지자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이게 광고비 횡령이다? 네, 아닙니다. 아, 지금 우리 그 오늘 반론 보도 청구 들어가는 내용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냥 막 갖다 떠벌려서 그냥 붙이고 있는데요. 지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지금 막 갖다 쓰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문제는 TV조선이 이걸 어제 저녁에 방송을 했는데 어제 오후 오전에, 1시에 네. 오후 1시 25분에 제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뉴스 신세계에서도 방송을 방송하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데일리에서도 기사가 김성원 나가고 기자, 네, 김성원 기자가 또 우리 그 기사를 보고 권 기자의 기사를 보고 내용을 팩트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이데일리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기도 그럼에도 했었는데. 불구하고 일베가 주장했던 내용을 재탕을 해.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한 아예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진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일부러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사실을 애써서 외면하고 그렇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네. 보도를 한 거예요. 네, 문 대통령을 관련해서 광고비를 누군가 횡령했다라는 소문을 크게 키우고 싶어서 지금 왜곡 보도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애초에 목적이 광고비가 아니라 애초부터 깜짝 기부, 깜짝 이벤트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정말 수차례 밝혔는데요. 증거 영상 보여줄게요. 조선일보 똑바로 보세요. 타임스퀘어에 우리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나갑니다. 네,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요. 확정됐어요. 저 자리에 자. 간답니다. 네. 저희 정치 신세계에서 네. 어제 자정에 올려드린 에피소드에서 네. 추가로 미국 오소리들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었다고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네. 이것은 정말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 추가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해드릴 수 없음을 네, 좀 맞습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과 미국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네, 네. 그만하세요. 입이 간지가 오셔가지고. 네. 이게 지금 내용이 정확히 뭐냐면요. 정치인색이 안 드신 분도 아직 안 드시는 분 네. 계실 테니까 미국에서 뭔가 엄청난 깜짝 생일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미국 시민들이 비용이 조금 부족하답니다. 네. 비용이 부족해서 그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좌를 오픈하고 싶은데 문제는 공신력 있는 계좌가 좀 필요하다. 자기 개인 계좌로 막 오픈하기는 좀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혹시 이제 이런 얘기 나올까봐 공신력 있는 계좌를 좀 빌려주십사 정치인세계에 요청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권순욱 기자의 이름으로 네.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치인세계 공지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네, 있죠. 공지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에서 오소리 아빠님이 미국 이벤트 있잖아요. 지금 네. 비밀 이벤트. 그거를 내용을 정치인 세계에 단독 공개하겠다라는 트윗을 올리셨던데요. 네. 이미 이제 오소리 햇번님이 네.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사실상 공개를 하셨어요. 지금 타임스퀘어 이 광고부터 해서 미국에서 이런 광고를 진행하잖아요. 네. 진행을 하는데 왜 추가로 계좌를 열어서 돈을 모았을까? 그걸 저희가 비밀로 붙여놨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소리 햇번님이 약간 공개를 약간, 하셨습니다. 네, 예. 약간.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 장진호 전투 아니 장진호 전투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냥 오소리 햇번님이 네, 태엽 군인만 얘기하셨는데. 헐. 진짜. 태엽군이느냐? 아이. 진짜. 태엽 군이나 관련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해보시면 어떡해요. 네,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이걸 다시 보여드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15일, 그러니까 처음 이거를 공지했던 방송하고 그 다음에 장진호 전투에 대한 언급이 나갔던 방송 두 가지지만 15, 16, 17, 18 지금 연달아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계속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생일 당일에도 24일에도 저희가 일단은 이벤트 재밌었다 광고 타임스퀘어 광고 잘 나갔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다. 오소리 햇번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수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횡령했다? 네, 조선일보는 당장 정정보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그 담당 변호사님하고 제가 어제 밤부터 네. 계속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지금 우리 고일석 기자가 편집국장께서 반론 보도문을 작성을 하고 있고 변호사께서 지금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에 1차적으로 네. 반론 보도를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할 생각이고요.
이 반론 보도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민형사소송 절차로 이어서 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내용 중에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날짜별로 일지를 일지를 제가 정리해서 올렸어요. 네. 지금 1배 최초의 의혹 제기한 1배부터 해서 모든 그 이후에 언론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사실을 또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계속 캡처해서 제보를 해주시는데요. 다 보내주십시오. 계속. 예, 이거 관용 진짜 없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가시는 곳 커뮤니티에 아직도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다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네. 뭐 일부 삭제하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지금. 다 캡처해서. 네,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네. 모조리 하여튼 예. 어처구니가 없지요. 사실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내용들이 사실 그게 정확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게 이낙연 총리가 말했던 바로 그 가짜 뉴스가 저거죠. 지금 전파를 타고 저런 가짜 뉴스가 지금 버젓이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저런 방송이 재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정의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종편 재승인이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눈을 말입니다. 똑똑히 지켜뜨고 보고 있겠습니다. 진짜. 네. TV조선이나 채널A 정도는 정말 날려야 되지 않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밖에도 또 허위사실 퍼뜨리는 언론이 있었어요. 뉴스원 조소영 기자. 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비 모금 논란 주시하는 청. 광고비 아니라고 이 사람아. 몇 번을 얘기해 도대체. 왜 이렇게 안이하게 기사를 쓰지? 아니 귀가 먹었나 눈이 삐꾸야? 기사를 못 읽어? 아니 이해가 안 저 갑니다, 기사 진짜. 쓴 시점이 진짜 또 한심한 게 뭐냐면은 2대12에서 다른 기사가 나갔잖아요. 김성곤 기자,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쪽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잘 적어준 거죠. 문 대통령 지지자들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의 기부금 전달 이벤트 예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 기사에는 악플이 거의 접근 금지돼 버렸어요. 네, 맞아요. 선플이 너무 많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악플 다는 애들이 달려들 생각 자체를 안 한 기사가 돼 버렸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진짜 비추 한 방 안 때리고 나온 기사 처음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에 달린 그 댓글들 보니까요. 야, 우리 여성이 깨어나면 우리 정치가 바뀔 겁니다. 여성 비율이 거의 뭐 70%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할수록 정치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면 또 일베들한테 욕먹겠다. 일베한테 욕먹는 거는 명예로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우위의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성 우위 사회에 몇천 년 동안 살았잖아. 네. 좀 바꿔서 살아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희가 지금 열심히 차근차근, 고소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그 MB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고 음해 공작, 음해를 하려고 뭐 공작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상대로 뭔가 공작을 하는데 쓰는 돈을 그걸 빼돌려서 이게 횡령이죠. 빼돌려서 아니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뒷조사뿐이 아니라요. 뒷조사에다가 플러스 음해를 공작을 하는 비밀 프로젝트였대요. 그래서 왜 이런저런 소문을 일부러 막 흘리고 언론사에다 뭐 흘리고 해서 그 사람을 음해하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프로젝트는 데이비슨이라는 작전명이래요. 작전명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타깃 작전명은 연어 프로젝트라는 작전명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대북 같다는 얘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탈탈 털어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 예전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미리 언론에 흘리고 언론도 공범입니다. 자,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요. 네. 오늘 오후에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민병두 의원입니다. 네. 예. 이걸 최초로 폭로했는데요. 민병두 의원이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인터뷰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니까 오늘 오후 3시
인터뷰 보러 인터뷰. 많이 오십시오. 네,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빨리 가겠습니다. 우병우 징역 8년 일단 먹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형은 네, 검찰이 8년 구형을 했고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정말 법꾸라지라는 별명답게 김기춘도 그렇고 우병우도 그렇고 법을 워낙 해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요리조리 다 피해놨어요. 그렇죠. 윗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 다 남겨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반성도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밑에 있는 사람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뭐 뻔뻔하게 계속 이제 화내고 있어요. 8년은 지나치다. 그럼 언제? 7년 8개월 줄까? 8년은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자기를 국정농단,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그 명분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계속 괴롭혔다. 수사를 계속했다. 이거는 이제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잘 모르나 봐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잘 아니까 법을 잘 알아서 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가 그렇게 해봤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경험한 그대로 경험을 하면 돼. 네, 실컷 경험해보길 바라고 우리 재판부에서 정말 많이 때려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슈 프리즘으로 가겠습니다. 여보,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이 있는데 알아?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 첫째,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둘째, 매운맛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그럼 거품 나고 매워야 잘 닦이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한 치약 회사가 합성 계면 활성제를 빼서 출시했더니 거품과 매운맛이 없어진 후 매출이 확 줄더라는 거야. 오히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치아 건강과 입냄새에 안 좋은데 말이지. 야, 완전 속았네. 그럼 무슨 치약을 쓰냐?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 합성 계면 활성제는 물론 에탄올, 사카린, 인공양 타르, 파라벤, 그리고 가습기 성분으로 논란됐던 CMIT, MIT도 뺐대. 나쁜 건 다 뺐어? 그럼 뭐가 좋은데? 특허 2건에 기이한 고유한 기술로 프라그 제거와 시린이, 구취에서 탁월한 효과를 준대. 그럼 사줘.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질러. 당장 사야겠네. 파인프라 치약. 정치 신세계 샵에서 만나보세요. 이번 임시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뉴스가 지금 사실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원칙도 앞두고 있고 해서 먼저 소방법. 네. 불났으니까 사후 약방문으로 외양간 불나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네. 이렇게라도 고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튼 이거 오늘 바로 본회의 처리를 한대요. 네. 그렇게 이게 법사위에 계속 계류가 돼 있었던 법안이죠. 근데 법사위에서 오늘 부랴부랴 이제 회의를 연다 이거예요. 법사위 지난번에 법사위 그 법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돼. 네, 우리 우원식 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거. 네. 그래서 법사위가 이 깔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네. 국회 위에 국회처럼 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법사위는 권한을 진짜 완전 싹 해체해가지고 다른 상임위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여튼. 네, 맞습니다. 법사위의 그 체계심사권, 그다음에 자구심사권, 자구심사권, 그 2가지를 이제 각 상임위에다가 넘기겠다라는 법안이었죠. 통과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통과됐대요. 통과됐나요?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면 통과됐을 겁니다. 저기 소방법이? 네. 깜짝이야. 저는 지금 법사위 관련된 게 통과됐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소방법.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 지금 목표들을 보니까 여당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등 해서 이런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 처리를, 야당은 지금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이게 박근혜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때 박근혜가 떠들었던 소리가 뭐냐면은 제왕적 국회였습니다. 안 된다고. 통과 안 시켜준다고. 제가 이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와서 제왕적 대통령 어쩌고 운운하는데 요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밀양 화재를 보고도 지금 규제 완화 이거 떠들고 앉았냐? 규제 프리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우기고 있는 야당. 규제 프리존은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할게요. 무법천지. 맞습니다. 무법천지 촉진법.
예. 그것도 가진 자만 무법천지가 되는 가진 자의 무법천지 촉진법이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 그거 외에 지금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쟁점들이 좀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개헌안 준비가 있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네. 그죠? 국회에서 개헌안을 지금 2월 말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시간상 3월 초에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지금 핵심 쟁점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 법안. 제가 이거 그 권력기관 재편, 네. 그죠? 검찰, 경찰, 국정원. 네. 이 권력기관 재편의 첫 단추가 공수처법 입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공수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그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 위원장이 우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 협상 잘했다고 칭찬해드렸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 법안은 우리가 뒤에서 여론을 모아주는 것만 해주면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으쌰으쌰 영차의차 밀어주는 역할, 맞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됩니다. 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라는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네. 지금 국회발 개헌안 한 가지, 그 다음에 공수처,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자유당이 워낙에 그 깽판 많이 치니까 민생법안 같은 거 볼모로 붙잡고 그렇습니다. 다 깽판 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유당은 네. 개헌안을 쉽게 해서 지방선거 뒤로 하자. 쉽게 해서 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하지 말자는 거고 공수처법도 그냥 반대하고 있어. 반대가 아니라요. 아예 논의조차 거부하고 네. 있습니다. 그냥 보이콧.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 공짜만 나오면 일단 우리는 안 나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우린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정책을. 처리를 해야 정부에서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또 해박 놓고 예. 이거예요. 자유당 전략은 개헌안 뒤로 미루는 거, 공수처 논의 안 하는 거 이거 받아주면 민생 법안 협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여튼 여론 싸움을 잘 해야 되는 사안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2월 임시국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임시국화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소식도 나오는 대로 또 꾸준히 그때그때 또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네. 우원식 원내대표를 초대해가지고 네. 이번 임시국회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그 국회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언론 해부실입니다. 오늘 언론 해부실에서는요, 오마이뉴스 기사, 네. 어처구니 없는 기사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밀양 화재 이거 관련하면서 정의당 하나 띄우자고 네. 아니 우리 민주당을 자유당하고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양비론도 어떻게 이런 양비론이 있는지. 와. 밀양 화재 뇌탓 공방 속 6석 정의당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주연 기자. 아니 제목 자체에서 보세요. 아니 우리 정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가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니 그게 정의당만 왜 내 죄송합니다. 탓이야? 자유당 책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왜 내 탓이냐고.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는 이번 화재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네. 모든 주체의 책임을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맞는 얘기죠. 말씀하셨고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뻔뻔하게 자기들은 책임이 없느냐 국가의 책임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니 탓 내 탓 같은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균형감으로 그러면서 정의당만 잘했대. 죄송합니다. 아니 마치 정의당만 정치 그 정략이 빠지고 나는 오히려 정의당만 정략으로 보인다 진짜. 맞습니다. 아니 정의당은 뭐 했는데 그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 화제를 가지고 정쟁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탓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북한 현송을 뒤치다꺼리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뭐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판 헛소리를 했더니 추미애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한번 맞받아 쳤잖아요. 그죠? 맞받아 쳤다고 그걸 가지고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민주당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아무리 욕해도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 이게 왜 똑같습니까? 아이고 진짜. 이게 정치 혐오, 정치 냉소를 붙이기는 전형적인 그런 보도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딱 안철수과야, 안철수과. 안철수를 지지하든지. 이 스탠스는 딱 안철수과인데 또 정의당을 또 띄워주고 있네? 좋으니. 하긴 뭐 정의당도 정현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 사실 맞죠? 예. 기존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주류는 영원히 될 수 없는 그 비주류 마인드에 쌓여있는 쪽이잖아요. 그쪽이. 하여튼 이렇고 또 이상한 쓰레기 기사는 더 있었는데요. 야, 제목 재밌습니다. 민경욱, 이동관, 윤창중, 이 명단에 김의겸을 올리다니. 구영식 기자. 야, 이거는 지금 서울대 이준훈 교수. 네. 그 서울대 언론학부 교수거든요.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교수가 이런 글을 써가지고 좀, 이분도 먹물서생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말만, 저 이준훈 교수 멘트만 보면 사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이걸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어요. 인용 보도하는데 제목 보십시오. 민경욱, 이동관, 윤창중, 이 명단에 김의겸을 올리다니? 아니, 지금 제목 자체로 김의겸 대변인을 민경욱, 이동관, 윤창중 수준으로 같은 급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아니, 일단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똥물을 지금 같이 뒤집어 쓰게 만들었는데. 자, 내용 얘기할게요. 네. 와, 이 교수가,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 바로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김의겸 대변인은요, 작년 7월에 사표를 내고 그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덕분에 현직 기자는 사퇴는 피했으니 사표를 미리 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다행이지. 입안이 쓰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이거 보세요, 교수님. 그러면 기자 출신이라서 청와대도 안 되면 어디 기업체 취업은 괜찮다는 겁니까? 지금 대기업들 보면 언론인 출신들이 대관 업무, 홍보 업무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언론계의 정관예우입니다. 언론계 출신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언론계 인맥들 두루두루 만나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친목관계 다지면서 불리한 기사 나오면 기사 맞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체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교수라는 사람이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저는 사실 이걸 뭐 합당한 비판이라고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간지 국장급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일은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 가는 것만큼이나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로펌에 가는 거는 그 판사들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판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뭐 무슨 한겨레에서 기사 쓰던 사람이 청와대 간다고 뭐 그런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언론들은 진짜 권력하고 유착을 했고 이준훈 교수가 언급한 민경욱, 이동관, 윤창중 이런 사람들이 기존 언론하고 결탁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요. 권한 유착의 중간 역할, 매개 역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실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를 대변인으로 발탁한 게 우리 정부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겨레가요.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아마 칭찬하는 기사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더 안 쓰겠죠. 왜냐하면 어용소리 들을까봐 자기 검열.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뭐 원래부터 지금도 별로 안 쓰잖아.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안 쓰게 될 거예요. 네. 왜? 자사 출신 기자가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뭔 좋은 기사 쓰면 자기들이 의심받을까 봐. 네. 그래서 안 쓸 거예요. 맞습니다. 기사를 보고 판단하세요. 네. 그래서 기사를 좀 읽어보시고요. 이거 그 교수가 민경욱, 이동관, 윤창중 이 찬란한 명단에 김의겸 이름을 올리다니 이제 이 부분이 찬란하다고 비꼰 거죠. 이 부분을 찬란한을 빼고 이제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논리도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논리라면 우병우의 그 찬란한 자리에 조국을 앉히다니 좀 그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수구 정권이었죠, 그거는. 교수는 그렇다 치지만 이걸 낼름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용 보도해서 받아다 쓰고
오마이뉴스. 그게 오마이뉴스의 생각이라는 거겠지. 네. 어? 부러운가?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 왜? 청와대 가고 싶어? 그런가 그런가 봐요. 청와대 기업체 가고 싶은가 봅니다. 기업체 얘기는 왜 안 하냐? 네. 네, 오늘은 시간 조절에 실패한 언론 해부실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분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네. 네. 서지영 검사. 네. 예. 그 8년 전 있었던 안태근. 예, 안태근 유명하죠? 지금 뭐 예. 엄청 조리돌림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우병우 라인. 네. 안태근 국회에 와가지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네, 네. 그 안태근이 성추행. 야, 그것도 강남 성모병원인 것 같아요. 사람 다 있는 상가집에서. 장소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있는 데서 아주 대담하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군대 같은 조직이거든요. 상명하복에. 네. 아무리 그래도, 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여검사를 옆에 앉혀놓고, 정말 나 이 개새끼야. 추잡하고요. 진짜. 추잡하고 추악하고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내가 서지영 검사 부모였으면 가서 뚝배기를 깨버렸을 거야, 아주.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이거는. 어? 그랬는데도 어쨌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기를 일단 갖고 예. 나와주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한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게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뭐 여성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밑에 하위 계층이 아닌 예. 상부 계층에 있는 여성들조차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용기 있게 밝혀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를 예, 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금 인터뷰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럼요. 겁니다. 진짜 예? 못할 왜냐면 일이죠. 주변에서 우리는 튄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 맞아요. 제발 그따위 튄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맞아요. 사람이 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당신들은 그냥 진중하게 살아, 겸손하게 그냥 처박혀서 조용히 입 쳐닫고 살아. 우리나라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죠. 네, 튀는 거 싫어하는. 그래서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네, 결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결코 당신의 예. 잘못이 아니다. 본인이 그거를 깨닫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네. 얘기하면서 진상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해당 우리 서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평안하게 안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서검사님 너무너무 서지영 검사님 서지영 감사드리고 검사의 이 용기가 네, 칭찬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 더욱더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다가 이야기하지 네.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용기를 주는 그럼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수인세계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 네. 시간 엄청나게 오버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이었고요. 네. 네. 오늘 오후에는 네. 3시에 민병두 의원 인터뷰가 있고요. 5시에 하성주의 시사경제 이렇게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